안녕하세요. 태극대령입니다. 더운 여름, 찜통 같은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고요. 요즘에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일 마치고 나서 밤 시간인데 낮에보다는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어도 지낼 만한 그 정도의 좋은 온도를 제가 이제 느껴봤는데 이제 가을로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절기상 입추는 이미 입추 가을 추죠. 입추는 이미 넘어섰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그 여름에 그 뜨거운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뜨겁죠. 그리고 지금 이게 늦장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날짜를 봤을 때는 장마철이 끝났어야 되는 그런 그 시기인데 요 근래에 게릴라성 폭우로 많은 분들이 재산 피해와 그 인명의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좀 접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쪽에 중부지방 경기도 쪽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물 피해, 수 재해를 일으켰고 또 며칠 있다가 이쪽 충남 쪽으로 내려와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치는 바람에 내리친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벼락하고 같이 내리치는 바람에 많은 비가 나와서 몇십 년 만에 기록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강수량이 역시 여기 충남 이곳도 부여도 그곳에 해당이 됐었고 교량 다리죠. 교량이 끊어지고 여기서 가깝습니다. 집도 파손이 됐고 이렇게 토사가 쓸려 내려왔고 다리 같은 거, 길 같은 것도 끊어졌고 또 인명 사고도 난 걸로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큰 피해가 없었느냐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문자도 와주시고 보내주시고 걱정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제가 또 느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한쪽으로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장난기가 발동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연락이 올까? 누가 걱정을 해주는 문자라도 보내줄까? 그거를 또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뉴스를 많이 봤을 건데 충남 일대에 많은 폭우가 내릴 것이다. 또 폭우가 왔다. 그러면은 이쪽이 충남이거든요. 특히 부여라는 그 지역명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TV를 안 보더라도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세상 돌아가는 거는 무조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보는데 몇몇 분들께서는 미리 저한테 그 일기예보 된 것을 저한테 미리 보내줬습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뉴스에 나왔다. 만반의 대비를 좀 하고 준비를 하셔라. 그래갖고 저는 또 알게 됐어요. 왜냐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문자를 봤을 때 오늘 밤에도 뭐가 오나 보다. 미리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체크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 제가 좀 또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나한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물난리가 났을 때 나를 생각을 해줬구나.
이제 그런 제가 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문자가 특히 탤런트 뜬금없이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자주 뭐 매일같이 뭐 친구처럼 소통은 안 하지만 가끔 무슨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만 소통을 하는데 탤런트 이의정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여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혹시 큰 피해는 입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문자 드렸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감동을 했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분들이 내 생각을 했구나, 내 생각을 해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다른 뭐 분들도 연락은 왔지만 이제 그분들이랑은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하던 분들이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물론 뭐 연예인들은 자기들 일도 바쁜데 그렇게 또 남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연락이 와서 또 제가 이제 감동을 좀 했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니까 제가 장난기가 발동이 걸려갖고 누가 딴 사람이 또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이럴 때에 내 생각을 하나 안 하나 표시가 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힘들 때, 그때에 전화를 해준다든지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하면은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그렇게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뭔가 느낌, 연결고리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안 왔어.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뭐 나를 위한다며 비가 이렇게 잔뜩 왔는데도 도령님 어떻게 물 피해는 없으신가요? 걱정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문자라도 보내줄 했더니 아이고 바쁘신가 연락이 없으셨어.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할 거야.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바람난 것 같아 요즘에. 정신이 딴 데로 나갔어. 아이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일단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 아직 막바지 남아 있으니까 각별히 좀 조심을 해서 잘 넘어가시고 요즘에는 뭐 아무튼 이상 그 기후로 인해서 물이 내릴 때 비가 내릴 때는 잔잔한 비가 아니더라고요. 막 그냥 바게스 일본 말로 바게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막 물동이 같은 걸로 막 내려 붓는 그런 듯한 막 그냥 막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쏟아져가지고 와 아무튼 좀 저도 약간 당황을 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면서 막 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무튼 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날씨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렇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제가 맞이했던 거죠. 충남 일대의 부여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으니까 저도 그것을 맞이한 거죠. 천불함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그래도 잘 넘어갔고요. 큰 피해가 이제 생길 뻔도 했죠. 이 물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 구멍 요거 하나가 뚫리잖아요.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 구멍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게 깎여 내려가면서 막 물이 이것만한 게 쏟아져 내려가면은 그게 깎이면서 막 나무도 쓰러지면서 그냥 그게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별거 아닙니다. 예? 며칠 동안 엄청난 비가 내리면 그게 막 그 물이 스며들면서 그 죽처럼 돼요. 흙이 죽처럼 돼가지고 막 그 물이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구멍이 하나가 만약에 난다든지 하면 그게 계속 깎이면서 막 이 요거만한 구멍이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물이 막 이것만한 물이 막 쏟아져 내려가서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 마당까지도 토사가 쓸려 내려왔고 막 물도 많이 넘쳤습니다. 많이 넘쳤습니다. 또 저쪽 지하실에도 물도 찼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여기 그 제자들이 들어와 있고 해가지고 같이 물도 퍼내고 물길도 다른 쪽으로 잡아서 방향도 돌려놓고 토사 쓸려 내려온 거는 그냥 밤새 그거 막 청소해서 걷어내고 깨끗하게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고 했죠. 만약에 저하고 어머님이 딱 단둘이 있었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도저히 어머님은 아예 힘든 일은 못 하시는 거고 또 비가 많이 그렇게 내리고 할 때는 나오셔도 안 되고 밖으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가지고 오려면 저쪽까지 가서 갖고 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못해 물을 푸더라도 누가 뭐를 해도 갖다 줘야지 바로 받아갖고 이렇게 퍼내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일은 있었는데 큰 사건은 안 터졌고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잔잔한 일들이 일어났기는 했지만 잘 잡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됐었다 이 이야기고 또 저 또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힘들 때 좀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오시고 상담을 하시고 이렇게 또 답답한 거를 풀으려고 하신단 말이죠. 저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또 저를 의지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답답한 거 그런 것도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거를 이루고자 해서 저를 찾아온다고 한들 이룰 수 없는 거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안 될 때 답답한 거거든 조금. 그럴 때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됐을 경우에 또 그 이룰 수 없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소원 같은 거는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바라고 이제 오시는데 그 중에서 그런 뭐 신도님들이죠. 신도님들이 소원 성취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제 뒤에도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신령님 전에 이렇게 이제 과일도 차려져 있고 하지요. 신령님들 전에 정성을 올린 겁니다. 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우리 집안의 일들이 잘 풀리게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그분들 조상님들하고 천지 신령님들께 이렇게 음식을 바쳐놓고 정성을 드린 겁니다. 이분이 왜 했겠습니까? 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한 번쯤은 조상님들께 신령님들께 정성을 드려도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저하고 같이 정성을 들이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게 귀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잠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답답할 때는 손님들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주시고 하시는 분들 천도제 지내고 나서 집안 일들이 좀 잘 풀리고 해결이 되고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런 일들 또 뭐 어딘가에 그 취직이 좀 잘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도 발언을 또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기도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매달 이렇게 촉값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러면 그 촉값을 받아서 초를 사서 제가 이제 초를 밝혀줍니다. 초를 밝혀줄 때는 이것은 누구 초, 뭐 예를 들어서 정축생 몇 월 며칠 누구 초, 이 사람 소원 성취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불을 당기고 그렇게 거기다 잘 밝혀 놓습니다. 그렇게 밝혀 놓고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했었는데
참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조금 불가사의할 때도 있고 신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도 이제 보람이 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지 신령님께 또 여기 천부람 도량 신령님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도 제가 생기죠. 왜냐면 천부람에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고 잘 일이 해결이 되고 또 천부람에다가 기도 소원성취 기도 발언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대신 해주고 초기도 발언은 촉값 받아요. 초는 저렇게 뒤에 불이 켜져 있지만은 저게 타서 사라지거든요. 그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촉값 기도값 받아서 조금 남아요. 조금 이제 몇만 원 남으면 그거를 또 제가 이제 저축을 하고 모아서 또 쓰는 겁니다.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토사가 쓸려 내려왔다. 그거 뭔가 막 삽으로 갖다 치고 대나무 빗자루로 쓸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게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초기도 발언하고 몇만 원씩 남은 거 모아갖고 저축해서 그런 거 이게 이제 필요한 거 사서 쓰는 거죠. 지금 보니까 밖에 좀 엊그저께 보니까 우산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비가 내릴 때. 그리고 이제 대나무 빗자루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 사서 쓰고 이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도량을 위해서 이제 물건을 사고 뭐 먹고 자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도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천부람 발전하는 쪽으로 이제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또 천부람에서 또 돈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만큼 기도 발언을 맡기신 분들한테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제 나름대로 마음이라도 그렇게 이제 써주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나면은 그 염원 생각을 해주는 게 염원이에요. 염원. 또 생각을 하면서 신령님을 부르는 거는 부처님을 부르는 건 염불해 준다 그런 거고 중얼중얼하면 그게 염불입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뭐 누구 뭐 아무게 아주 잘 되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마음속으로 또 염불이 되고 목소리로 내면은 그것도 염불이 되고 또 그냥 생각으로만 하면은 염원도 되는 겁니다. 염원. 그리고 제가 천지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제자이니까 제가 염원을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렇습니다. 안 되는 염원은 아무리 염원을 해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지고 또 장사도 잘 되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제가 뿌듯합니다. 이렇게 천부람에 들어와서 천지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보람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가 잘 안 되고 진짜 안 되고 뭐 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은 기도 발언 하다가 딱 끊겠죠. 단절 딱 끊겠죠.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시고 저한테 촉값을 보내주시니까 감사하고 저는 이제 가끔씩 그렇게 이제 사진을 한 번씩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보내주지 못할 때에도 지금도 저쪽에는 지금 촛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 기도 발언하는 그 촛불을 켜놓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저한테 기도 발언을 의뢰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초가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찍어서 보낼 수는 없지만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잘 타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번에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골프를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골프 선수 이소영이라고 있습니다. 골프 이소영 해갖고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1997년 6월 15일 프로필 인물 검색에 프로필에 이미 생년월일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하고 얼굴하고 생년월일하고 이미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골프 선수 이소영 이소영 선수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친구의 딸내미입니다. 딸내미인데 사실 이 선수가 지금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서울 신문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짝수 해마다 우승 이소영 올해도 우승 신고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정해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가 2022년이죠. 그럼 짝수 해마다 우승했다는 거야. 2022년, 2020년, 그 다음에 2018년, 요때마다 우승을 했다는 건데, 자, 보시면, 지난해 우승이 없었던 이소영, 지난해는 2021년이죠. 지난해에는 우승을 못한 거예요. 우승이 없었던 이소영이 25세입니다. 역시나 짝수해에 2를 냈다. 이소영은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대유 위니아 MBN 여자 오픈 총 상금 9억 원. 상금을 9억 원 탔나봐요. 근데 여기서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최소한 8억 뭐 몇천 나오겠죠. 그래도 8억이 어딥니까?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14일 경기 포천시 대유몽베르 컨트리 클럽 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소영은 버디 4개의 보기 1개를 엮어서 3언더파 69 안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이소영은 박현경과 공동 선두에 올라 연장전에 들어갔고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통산 6승째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썼고요. 이번 우승으로 이소영은 유독 짝수해의 강한 면모를 이어갔다. 이소영은 신인이던 2016년 초정 탄산수 용평 리조트 오픈에서 K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고 2018년엔 3승이나 거뒀다. 2020년 5월 이원 체리티 오픈 우승으로 통산 5승을 신고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2020년 5월 이때도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대는 우승을 못했겠죠. 2018년도에 우승을 했었고 2016년도에 우승을 했다가 2018년도에도 우승을 했고 그런데 요때까지가 이소영은 승승장구했었어요. 2018년도까지 승승장구하고 이제 막 이제 그 자신감이 딱 붙어 있었을 때인데 자신감이 붙어서 2018년도에 우승을 했는데 2019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했는데 2019년도에는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적이 죽을 쏜 거야. 죽었어. 너무나 안 나온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실력은 완전히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우울증까지 와서 골프를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할 정도로 왜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런 생각도 조금 하잖아요. 이거 하지 말을까? 뭐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만둘까? 때려칠까? 이런 정도의 심리적 상태가 온 거죠. 2019년도에 그때의 소영이 엄마가 연락이 이제 왔었는데 2020년도 이제 초에 이제 온 거죠. 2019년도 겨울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예전에 잘하고 이렇고 그랬었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친구야 기도 좀 조금 해주면 어떻겠니? 해가지고 제가 친구 딸이니까 오케이 기도 한번 해주겠다. 제가 그때 이제 조언을 해줬죠. 촛불 계룡산 갈 때마다 제가 이소영 골프 선수 촛불을 밝혀놓고 생년을 있어서 밝혀놓고 계룡산에다가 계속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촛불을 밝혔던 것 같아요. 계룡산에다가 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소영이 엄마한테 보내줬고 소영이한테는 계룡산에서 어떤 이제 도사가 소영이를 위해서 촛불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자신감을 가지고 게임에 임해라. 그렇게라고 제가 시켰어요. 그냥 즐기듯이 편하게 골프를 해라. 계룡산에서 어떤 도사가 이제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도사가 기도해 준대? 그러면 좋잖아요.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기도해 준대 하는 것보다 어떤 도사님이 기도해 준대 하면은 듣기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영이한테는 엄마 친구라고 뭐 얘기는 이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촛불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줬고 골프 선수 이소영을 이제 계속 심리적으로 안정되게끔 편안하게끔 좋은 기운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2020년 5월 달에 그래서 슬럼프를 이겨내고 우승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우승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또 회복을 했고 자신감이 회복을 했으니까 이제는 2021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오겠지 하고서 2021년도에는 기도를 안 올렸어요. 소영이 엄마가 그냥 친구인데도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냥 기도 안 하고도 그냥 우승할 수 있겠지. 소영이 정도 성적이면 원래 잘했던 애니까. 그래서 2021년도는 기도를 안 했어요. 연락이 없더라고. 그런데 제가 조금 한쪽으로는 조금 요거 손톱만큼 서운도 했어. 아니 2020년도에 우승을 했는데 또 이렇게 뭐 연락이라도 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좀 뭐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뭐 또 이렇게 부탁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죠. 2021년도 연락이 없었어. 그런데 2021년도에 역시 성적이 안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승승장구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사람이 성적이 안 나오면 좀 속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속상하고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100위권 세계 선수 100명 안에도 못 들어가고 밀려난 거야. 세계 100인 골프 선수 중에 100명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10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온 거야. 쉽게 말하면 음악으로 말하면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 들어갔어야지 그 음악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100위권 밖에 있었던 거야. 충분히 100위권 안에 있어야 되는 실력인데 100위권 밖으로 저만큼 멀어진 거야. 한 150, 뭐 170, 막 200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2022년 올해가 이제 지금 들어왔는데 올 초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건너뛰었고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왔고 올 초에 그때가 저기 대전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니까 작년 가을부터 연락이 왔었구나. 연락이 와가지고 여기 첨부람 보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연락이 돼서 친구야 기도 좀 조금 한번 다시 해줘야 되겠다. 기도 좀 부탁하려고 한다. 우리 소영이가 작년에 좀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 작년에 어쨌거나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나도 이제 친구니까 이제 그러면 촉값을 보내줘. 촉값 보내주면 내가 이제 초 사서 일단은 틈틈이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주겠다.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운동선수는 자기의 노력이 거의 뭐 90%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는 자기의 컨디션 조절, 노력 이제 그런 것이 90%인데 이 골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운도 필요합니다. 행운. 왜냐면 실력은 좋은데 뭔가가 이렇게 딱 쳤을 때 진짜 뭔가가 일본 말로 삑사리가 삑 하고 나면 재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 안 할 사람인데 삑 해갖고 거리 조절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중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거를 못 느끼고 쳤다가 골프가 그게 이렇게 딱 날아가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방향이 꺾인다든지 뭐 그런 경우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딱 쳐서 던졌는데 땅에 떨어질 때 잔디에 떨어지면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잔디를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잔디 밑에 있는 돌에 맞아갖고 이 탄력이 더 심하게 튕겨진다든지 예를 들면 돌에 맞아갖고 잔돌이 없어야 되는데 잔돌이 있는 거야. 그 돌에 맞으면 탄력이 더 튕겨져 버리죠. 그러면은 계산을 했던 대로 그 공이 안 나갑니다. 엉뚱한 대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몇 번을 더 쳐야 되고 최대한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최대한 타수가 적게끔 그 구멍에 넣어야지 되는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물론 자기의 실력과 노력은 그 사람이 90%뭐 하겠죠. 제가 뭐 기도해서 뭐 꼭 뭐 우승했다 뭐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할 때에 또 저도 안 보이는 또 곳에서 골프 선수 이소영의 촉구를 그렇게 기도 발언을 하면서 여기 천부람 도량 신령님들께 우승 기원을 하는 기도를 꾸준히 해줬고 이소영 선수하고 가족들은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고 땀을 흘렸고 저는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 발언을 해줬고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2020년도에도 기도를 해줘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 해에도 2021년도도 우승하겠지 했는데 그때는 기도를 쉬었는데 아무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적이 안 나왔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는 또 기도 발언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뭐 거의 뭐 1년 기도까지 거의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은 결과 이렇게 성적이 우승을 해서 9억 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고 세계 골프 선수 100위 안에 진입을 했다는 이런 그 소식을 제가 들어서 이제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발언을 이렇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 또 기도해주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든지 하면은 그 마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런 그 소원이나 이런 소망 같은 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분명히 시너지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안 믿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안 믿으면 그 사람 자체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나쁠 건 없어 간절하면 이루어지고 지극정성이면 하늘에 감동을 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태국 도령한테 기도 발언도 의뢰를 하고 해서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소원 성취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또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해서 100%뭐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소원을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땡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뭐 공무원이 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운명적으로 그럼 기도 발언을 한다면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또 2년 만에 빨리 앞당겨져서 공무원이 또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 발언했는데 석 달 만에 6개월 만에 바로 공무원이 안 됐다 하면은 그거 성격 급한 거죠. 성질 급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소영 골프 선수 이소영 그 엄마는 작년 가을부터 아예 1년 10개월 1년 그 기도비를 보내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해줬고요. 이제 뭐 그 여기는 이제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 현금 영수증인지 뭐 그것도 이제 다 해줬고 또 왜냐면 세금 감면도 또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그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한 종교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 그런 그 좀 그 이상한 그 여관발이 그 무당들 같은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걔네들은 저를 흉내를 내고 있는데 여긴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금도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도 얼마든지 발급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 여관발이 같은 걔네들은 기부금 영수증이 뭔지도 몰라요. 그거 끊어주지도 못하고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걔네들 계좌로 쓸데없이 후원금 받으면 그거 고발하면은 그것도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 종교 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쪽 종교 단체에 가입이 된 지가 거의
18년 정도 18년 19년 정도 저는 돼서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던 불제자입니다. 불제자. 그렇게 해 갖고 종교 단체에 이렇게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포교 활동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몸으로 악당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사기당하지 말라고 나서서 구설 먹으면서 욕 먹어가면서 정신병자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나서서 알릴 거 알리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선전이라는 거는 잘 이루어 냈다. 어느 정도 목표한 지점은 성과를 냈다. 그게 이제 선전을 했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4, 5년 동안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알릴 거는 알렸고 사기꾼 무당들 실체의 수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 역할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대통령님도 욕 먹고 사는 세상에 뭐 저라고 욕 안 먹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그 사기를 치지 못하고 사기 수법을 발휘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죽이고 싶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끄집어내 갖고 뭐 없는 소설 써가면서 저를 그냥 아주 망신 주고 명예훼손을 시켜야 그나마 화래도 풀리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그 부처님을 모시면서 대의를 위해서 대의라는 건 큰 그림을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시달림을 당해도 좀 이거는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이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목숨 내놓고 그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부처님을 알리는 그 이제 몸으로 알리는 그 포교 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태극두령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명상의 말씀, 운명을 바꾸는 글들 그게 종종 올라갑니다. 그 글만 제대로 마음속에만 새기면 여러분들 인생 바뀝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거 보기 좋으라고 그냥 그 유튜브 그 영상 숫자 채우려고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글을 쓰고 발췌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발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찾아낸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84,000 법문인데 그 중에서 좋은 말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글을 발췌를 해서 그거를 해석을 해주고 또 나머지 또 제가 있었던 경험담 같은 거를 같이 쓰면서 그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을 노력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만들 때 이유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또 맑은 정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용기를 내시라고 그 글을 보면서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팔자를 바꿔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요. 저는 아무튼 제가 진짜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천부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내거나 남의 거 가스라이팅해서 강탈하거나 사기꾼 무당들이 쓰는 수법 그런 것은 절대로 쓰지를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겠지만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섞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싸워서 헤어지면 감정이 남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감정을 가지고 양념을 쳐서 버무려 갖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나빠요. 예를 들어서 식모생활 안 시켰는데 식모생활 시켰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우러나서 걸레질 해놓고서 무술이지 시켰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 같은 거 데리고 다닐 때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줬는데 뭐 10만 원, 15만 원 줬다고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제자 데리고 가서 10만 원, 15만 원 준 것도 큰 돈 준 거예요. 저는
예를 그때 당시에 저는 굿도 요즘에는 조금 그 물가가 올라가서 조금 올라갔지만 저는 그때 당시 250만 원, 300만 원에 굿을 했어요. 250만 원, 300만 원 받아 갖고서 제자 3명 데리고 들어가고 선생님 모시고 들어가고 재물 사고 굿당비 돈 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저 굿도 250만 원, 300만 원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제자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원, 15만 원을 줬다고 해도 조금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준 것처럼 막 양념을 치고 버무려 갖고 태국도령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뒤에 신령님도 계시지만 지금 신령님을 모신 상태에서 뒤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실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태극도령 유튜브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공익인 겁니다. 이런 그 포교 활동도 영상으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도 올려주면서 제가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기도를 해오면서 경험한 거, 느꼈던 거, 실제 사례 그런 거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용기 내고 힘을 내고 그 부처님의 믿는 마음, 신령님을 믿는 마음, 조상님을 믿는 마음, 발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발심을 가지시고 인생을 바꾸어 나가셔라. 그런 뜻이었고, 그리고 이 신명 제자를 가장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제가 그렇게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의 제가 거론한 무속인들, 무당들은 거의 다 사기꾼이었고, 한두 번 정도만 조금 이제 약간 오차가 조금 있었던 거고,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해명 영상도 올렸었고, 크게 오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딱 저거 사기꾼이다 하면은 거의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찍으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수법을 제가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됐을 것이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이제 그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갈 거니까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또 이렇게 막 포부가 쏟아져서 뭐 이렇게 할 때도 걱정도 해주시고 할 때 제가 진짜 너무나 감동받았고 이런 것처럼 나도 또 힘든 사람들한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겠다. 또 그런 다짐도 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서로 용기는 내가 줘야 돼. 또 내가 여기 신도님들한테 구독자님들한테 용기도 또 제가 받는 겁니다. 또 그 용기 받아서 제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또 용기를 주는 거고 이렇게 에너지를 뭉쳐서 만들어서 가고 있는 태극도령 유튜브 채널이니까 태극도령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하하고 까는 속된 말로 까는 이제 디스하는 거죠 영어로는 그런 그 사람들은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들 태극도령 욕하는 사람들 뒤져보면 분석해보면 다 사기꾼이었어. 태극도령 욕했던 사람들도 다 사기꾼이었고 시간 지나면은 알게 됩니다. 꼭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가 잘못돼 있었던 사람들이야. 뭐 술을 먹고 정신병자라든지 약을 먹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던지 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불만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는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그것도 또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튼 나름대로 저도 이제 지킬 건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한테 기도를 의뢰하신 분들은 항상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상 열심히만 살아주시면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 골프 선수 이소영 선수가 우승을 해서 9억 원, 9억 원에 상당하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면 안 되고 축하해 줘야 되는 거야. 야 얼마나 좋을까. 야 작년에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올해 우승해서 9억 원을 받았네. 야 너무 좋겠다. 막
그 선수도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골프 선수들을 인재들을 키운다든지 뭔가 그런 골프 쪽 사업을 또 해야 될 사람이에요. 현역에서 나오면은 그렇잖아요.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또 투자하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박세리 선수도 제자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 박세리 선수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재단에다가도 돈도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선수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다 돈 들어가니까 이소영 선수도 그런 거를 앞으로 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승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10억, 20억, 30억 100억대의 재산까지도 만들어서 이 스포츠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게 인재지 뭡니까? 큰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렇게 우승해서 저도 같이 기쁘다.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이런 일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알리고 싶어서 방송을 했던 겁니다. 긴 방송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